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15일 일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솔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민주당 정치인 부부가 총격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의원 부부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암살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정치인의 집까지 총기가 침투하며 미국 정치 폭력이 일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생일과 맞물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지만 워싱턴 도심은 축하와 항의로 양극화된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양국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핵 협상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며 트럼프 생일 퍼레이드에 맞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여파로 미국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순유출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매주 반복되는 일요일 불안, 이른바 Sunday Scaries,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인사였던 멜리사 호트먼 전 하원 의장과 그녀의 남편이 자택에서 피격돼 숨졌고 같은 범인이 주 상원의원 존 허프먼 부부도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암살로 보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윤범 기자입니다. 총격은 토요일 새벽 미네소타 챔플린과 브루클린 파크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먼저 새벽 2시경 존 호프만 상원의원 자택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약 90분 뒤 인근 호트먼 의원 자택에서도 같은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건의 총격 모두 같은 용의자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네소타 범죄수사국에 따르면 동일한 인물로 파악되며 경찰이 호트먼 의원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용의자가 마치 경찰관처럼 보이는 복장, 즉 검은 방탄복과 가짜 배지를 착용한 채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경찰과의 총격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뒤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접근하자 용의자는 즉시 총격을 가했고 이후 뒷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현재 FBI와 주정부 기관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브루클린 파크 일대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팀 왈츠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암살이라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서 의원들을 특정 대상으로 한 기록물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으로 성명을 내고 정치 폭력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증오와 극단주의는 어떤 피난처도 가져선 안 되며 정치적 폭력을 미국이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정치적 폭력의 실체가 미국에 다시 드러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의 반응도 뜨겁다죠? 네, 노 킹스 시위가 예정됐던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수천 명이 모였으나 주 정부의 권고로 인해 주최 측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는 충격과 슬픔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지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순찰과 감시를 강화했고 주정부는 모든 정치 행사에 대해 안전 확보 전까지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주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경호 조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총격이 아닌 미국 정치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긴 정치적 테러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으며 극단적 정치 행위에 대한 전사회적 경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미국 정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는 이번 총격 사건,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네소타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멜리사 호트먼 부부가 자택에서 숨지고 상원의원 존 허프먼 부부도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은 미국 정치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암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 벤스 루터 볼터를 수배 중이며 그의 차량에선 진보 인사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단인 사건을 넘어 정치인의 가족과 주거 공간까지 위협받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주의와 혐오가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말 워싱턴 DC가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로 들썩였습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맞물려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전국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조상권 기자, 행사 규모가 상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하루 워싱턴 내셔널몰에는 6,700여 명의 병력이 행진했고 탱크와 장갑차가 도심을 지나며 공군 전투기들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원해왔던 방식의 행사였습니다. 퍼레이드는 무명용사의 묘에서 시작된 헌화식으로 조용히 출발해 저녁엔 불꽃놀이로 마무리됐습니다. 군과 대통령의 상징을 강조하는 축제였던 만큼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퍼레이드가 열린 내셔널몰 외에도 필라델피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고 워싱턴의 로건 서클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상징 연출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일부는 국기를 거꾸로 들기도 했습니다. 행사로 인해 도심 교통과 일상에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DC 도심 곳곳은 군 차량 통제로 인해 며칠간 도로가 폐쇄됐고 연방 공무원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일시적으로 운항이 중단되었고 일부 지역위원회는 퍼레이드를 도시 밖으로 옮기라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퍼레이드 비용도 논란의 중심이었죠? 군 당국은 이번 행사에 약 2,500만에서 4,500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고무 트랙을 단 탱크가 도심을 달리는 모습에 경악했고 시민 세금으로 추진된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행사장에 모인 많은 참석자들은 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는 자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 가족은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와 찍은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자랑하며 우리는 군인을 위해 왔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람객은 이건 미국의 정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 이라크 참전 용사는 이런 무력 전시는 미국답지 않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퍼레이드는 명확한 군 기념 행사였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하루 동안 애국심과 항의, 축하와 경고가 뒤엉킨 공간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그 충돌의 상징이 됐습니다. HTC 뉴스캐치 조상혁이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남은 갈등의 그림자.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얼마나 깊이 나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토요일 미국 전역에서 펼쳐졌습니다. No Kings 전국 저항의 날로 명명된 이번 시위는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휴스턴 그리고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웨스트팜비치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이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연이은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고 핵심 군사시설과 주요 도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윤범 기자, 이란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이란은 토요일 새벽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중심부 리숀 레지온과 텔아비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보복 공습에 나서며 테헤란 동부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부근까지 폭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그 일정도 영향을 받았나요? 핵 협상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외교적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미국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협상 재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 반응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테헤란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이란 상공에서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내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최소 78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핵과학자와 고위 군 지휘관도 포함돼 있으며 이스라엘은 나탄즈 핵시설 등 15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죠? 맞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리시온 레지온 지역에서는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공항들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양국 간의 충돌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력 충돌이 몇 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란이 이 공격을 계기로 핵무장으로 더 나아갈 것이냐는 점이며 이는 중동 전체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충돌, 세계 각국의 외교적 중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3일째 이어지며 양국 모두 주요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본부와 핵 프로젝트 관련 건물을 포함해 군사와 에너지 목표물 80곳 이상을 타격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전투기 급유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샤란 유류 저장소와 천연가스 시설이 폭격당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에서는 미사일 공격으로 1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순 유출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봉쇄, 비자 제한, 대규모 추방 정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외국 출신 노동 인구는 이미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농업, 건설, 요식업 등 이민 의존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고 일부 요양시설은 인력 공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민자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루이빌에 사는 27세 초음파 기사 사라 레드먼은 매주 일요일마다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직장이 싫다기보다 사무실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주말이 끝나갈수록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감정을 틱톡 영상으로 표현했고 그 영상은 700만 회 넘게 재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말이 끝날 무렵 느끼는 불안감, 이른바 Sunday Scaries,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장 내 압박감이 원인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일요 불안이 단순 스트레스를 넘는다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귀엽게 들리는 Sunday Scaries란 말이 그 뒤엔 일과 삶의 균형을 잃은 현대인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얕은 사람은 행운을 믿는다고 하고요.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원인과 결과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